성사한자만이 할 수 있는데 고유물 분할 관계는 A적으로 자 성사한자, 대사한자 둘 다 할 수 있다. 왜? 공유물 분할 관계는 A 지분도 나오고 B 지분도 나와. 그래서 공유물 분할 관계로 성사한자, 배사한자 모두 가능해. 그래서 시험에 추출제 되는 거고. 자, 공유물 분할 관계는 어디? 자, 그러면 공유물 분할 관계이야. 자, 그러면 봐봐요. 공유물 분할 관계는 무슨 관계? 형성 관계. 근데 형성 관계는 뭐예요? 무슨 신청이에요? 공동의 단독이에요. 형성 관계도 원래 공동 신청이야. 근데 형성 관계는 그러면 공유물 분할 관계는 개인적으로 판결서에 다 지분 가지고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관계는 단독 신청이야. 시험에 대해서 주제 나중 주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공유물 분할 관계를 넣으면 본능적으로 성사한자, 배사한자 모두 가능하고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그럼 공유물 분할 관계는 무슨 관계? 형성 관계로서 개조로 빠져 187조. 자, 그러면 이제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를 등기 없이 단독 소유가 된다. 근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성적이 안 나온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봐봐요. 공유물 분할 관계는 187조. 이거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무슨 소리야? 그래요. 어디가 그래? 연기 하향이야. 연기 없이도 불가사성이 발생한다. 자, 항상 포인트를 잡아서 거기를 잡아야 되고, 자, 분할의 효과가 나와 있네. 공유관계의 종류, 각자 단독 설교 과정. 특히 2번, 동그라미 2번을 일단 나눠놓고, 공유자는 분할에 의해서 지적한 물론 동안 그 부분에 관해서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자주 주제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잡고요. 공유 지분이 담보권, 공유자 1인이 지분에 설정된 담보물과 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이 분할된 뒤에도 출처라해. 공개 행강 편차는 종전의 지분 비율로 공유물 전부에 그대로 분석하고 해당 공유자 수익을 지적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인가에 집중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자주 사회 문제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럼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봐봐요. 자, 여기 이제 A 토지고 B 토지야. 저당 B가 뭐예요? 여기 자 AB가 있고 뭐에 C라는 사람이 A B 토지 공유 관계에서 저당권을 설정해서 권한이 됐어. 그렇죠? 그럼 여기도 몇 분의 2분의 여기도 2분의 저당권의 권리 미친다. 한 곳이 집중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참고사항은 한번 우리가 읽어봐도 되고. 자, 3번에 뭐가 나오죠? 합의 법률적 성질을. 그러면 어제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자, 합의는 어때? 그러면 똑같아. 합의는 뭘 해? 이제 합의 재산인지 공유 재산인지 애를 하나 덜어놔요. 그런가 봐요. 자, 신탁재산. 수인의 신탁재산이라고 하나 써놔요. 그러면 수인의 신탁재산은 공유로 한다. 어때? X. 이번에 뭘더 출제된 거 아니야? 공유로 한다. 이거만 X죠. 수인의 신탁재산은 공유가 아니라 합의고.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소위 자, 이제 이게 해결이 되는 거야. 자, 천천히 써봐야지. 자, 요거 토요일날 질문이 와서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해요.
요게 이제 우리 이제 등기법이든 민법에서 2.5점짜리 어디에서 출제된지는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수인의 신탁자산은 공유의 합의. 그러면 수인의 소유권 보전 등기죠. 그러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안 돼. 전원 등기는 돼야 돼. 되죠. 공유물 보전 등기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인의 공동상속이 1인이 자기 지분 돼야 돼. 안 돼. 전원 되죠. 왜? 공유물 보전 등기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인의 신탁재산은 공유의 합의예요. 합의. 그럼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돼야 안 돼. 안 돼. 합의 등기는 안 되거든. 지분에 대해서. 보전 등기. 전원 등기.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알면 이게 사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민법 공동성인께서 답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봐봐요. 수인의 신탁재산 공유의 합의예요. 합의. 그래서 이거 이제 암기코드를 적어놓으라고. 읽어봐요. 전원. 읽어봐요. 전원. 읽어봐요. 전원. 읽어봐요. 5, 3, 10. 그래서 이게 또 2.5점짜리. 2.5점짜리. 그래서 저는 5, 3, 10 접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수인의 신탁재산 결론적으로 공유합의. 자, 그렇다면 이제 보면 거기 직장을 넘겨서 이제 271점 물건의 합의. 이랑 법률이 규정 개혁에 의해서 수인의 조합자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합의로 한다. 그래서 합의후 주장하고 합의자의 권리는 합의물 전부에 미칩니다. 전부에 미치니까 합의지로는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올해 이제 등기법에서 공법에 합의 등기지 합의라는 뜻과 합의지문을 반드시 표시한다. OX, X. 전부에 미치니까 어느 범인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등기법으로 연결돼. 그러니까 민법 잘하는 사람은 등기법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다 왔어요. 그래서 공유지문이에요. 공유지문. 자, 합의지문이야. 자, 공유지문은 그럼 등기돼야 안 돼. 영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영어는 되죠. 그러면 공유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합의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분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확인해야 돼. 공유지분이냐 합의지분이냐. 시험장은 잘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지분이 나오면 앞에 공유냐 합의 이걸 우리가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작년에 이제 등기법에서 이런 지분이 하나 출제됐어요. 저는 영어를 웹사하고 외우지 말고 좀 풀었어야 돼서 제가요. 풀어서. 자, 그러면 소유권 무슨 등기가 나오죠? 일부. 그러면 일부 이제 찾아서 소유권 나오네. 소유권을 부자로 가지고 걸리네. 그러면 걸린 일부를 뭐라고 해요? 지분. 그래서 지분이 나오게 돼. 근데 부동산 특징 일부에 대한 기자는 말한다. X. 그러면 소유권 일부라는 것은 즉 지분이죠. 그러니까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것은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한 이전을 말한다. 틀렸다라는 게 왜지 이전이 지분.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읽어봐야 지분은 기록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기록하여야 한다. 지분은 반드시 표시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영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결거리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소유권 일부 이전 우리 유명하신 공법 교수님 전화가 왔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단원 A입니다. 자, 그럼 봐봐요. 자, A하고 A가 있는데 A가 뭐예요? B씨한테 넘겼어. B씨한테 넘겼어. 요거 차이점을 봐봐요. 이거는 자, A씨한테 넘겼어요. A씨. A하고 C. 한번 봐봐요. 이거는 읽어봐요. 단독 소유를 공유되겠죠. 이거는 단독 소유를 공유되겠죠. 여기는 기존의 소유권자가 있어. 여기 기존의 소유권자가 있어. 없어.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BC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등기일까요?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가 돼.
그러면 요거는 기존의 소유권자가 존치하면서 지분이 변동이 생겼죠. 요게 무슨 뜻이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야. 그러면 이거 그러면 법무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거든.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의 사례를 골라라. 그러면 기존의 소유권자가 존치하면서 뭐가 변동해야 돼? 지분 변동. 이게 무슨 등기다?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결할 수 있도록 잡아야 되고요. 그럼 272조, 공유분 합의의 처분 변경, 처분 변경 보존이네. 그러면 처분 변경하면은 합의자의 전원도 하니. 그러나 보존행위는 뭐 할 수 있다?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73조, 합의 지분의 처분과 합의의 권한을 문제. 각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의문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그러면 합의 지분은 무슨 동의가 필요해? 전원 동의. 이항에 합의자는 합의의 권한을 청구하지 못한다. 자, 그럼 권한의 종류, 합의의 종류가 있네. 합의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의의 양도로 인해서 종료되며 합의자의 합의 후 분할에 있어서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 아까 아마 합의 지분의 포기 인간 변천하에 포기는 어때?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래서 등기해줘야 돼. 합의 재산은 합의자의 1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것은 원인무의 등기이며 합의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의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동의가 없는 이상 지분 매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 지분은 상속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 정도 우리가 좀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총체는 총리와 관련돼서 총체적 소유. 그래서 거기 총리는 법인이 아닌 사단 사원이 집합대로 소유하는 행태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체적. 그럼 교회의 재산, 교회에 대한 선화의 교회의 재산. 교회 재산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거는 비법이니까 비법이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나서요. 자,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뭐라 비법이죠. 법인은 등재해야 돼. 되죠? 그러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은 뭐예요? 비법이니까 원칙적으로 등재는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박자로 장학회를 활성화해야 되겠죠. 활성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그 옆에다 놔서요. 그럼 박찬호 장학회 등기 명의는 누가 될까요? 박찬호 장학회. 자,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는 다리가 있어 없어? 등기 신청인은 누굴까요? 박찬호 장학회 대표자가 되죠. 대표자. 그러면 등기명의가 신청인 일치, 불일치. 그러면 거기에다 고리표 붙여서 전자신청 불가. 이 총회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비법인과 관련돼서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 자체가 등기명의이고 신청인은 누가 된다? 대표자 관리자가 돼. 명명인과 신청인 같아 다르죠. 그럼 같은 건 어때? 아이디 우리 전자신청학회에서는 뭐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 비밀번호가 누설될 가능성이 있고.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등기 신청은 개인이 뭐인데 불일치하죠. 그래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면 뭐 해야 돼? 방문 신청을 하나. 그러니까 또 이제 시험장 가면 신청밖에 안 들려. 그래서 방문이냐, 전자신청이냐. 이걸 꼭 확인해서 그 옆에다 연결고리를 적어봐. 자, 그러면 275조. 그러면 물건의 총유. 법인이 아닌 사단 사원이 집합자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총유라. 이항 종에 관해서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해서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그러면 오른쪽 가서 276조 공유물의 관리 처분 찾았어요. 자, 사용수의 공유물의 관리 처분은 거기에다 해당했잖아요. 사원 종에 되겠습니다.
자, 각자는 정규기타 교역에 관한 교역동그라미 정의어를 반드시 산수할 수 있으며 277조 공인물에 관한 권리행의 특산, 공인청문물에 관한 자원의 권리행은 자원의 지위를 취득상생으로서 취득상실이 되고요. 273조 8조 중공동소유 다시 해석해봐요. 공인은 소유권은 아닌데 여러 사람이 소유하게 중공동소유야. 그러면 그 옆에다 중공동소유 옆에다가 세 가지를 써요. 그러면 다시 중공, 중하류, 중청 세 가지가 있어. 이제 센서를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요걸 확인을 해야 이제 문제. 요거는 지금 확인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센서를 우리 부려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출제어는 이 총회에는 거의 지분이 나와 안 나와? 지분이 나오면 무조건 X에 맞아.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써먹어야 돼. 그 옆에다가 어디에다 써요? 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뭐 서류를 요즘 정보라고 해야 돼. 그래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들, 신청에 필요한 정보들. 자, 서류는 어때요? 서류 정보는 뭐에 보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등기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과제를 저렇게 붙여서 원칙. 그러면 누구가 제출해? 등기 업무자. 등기 업무자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진정성 보장이 원칙은 등기 업무자가 있나 없느냐 이건 잡아야 돼요. 자, A조로 뭐라는 게 등기 의무자도 제출하는 게 있어요. 등기 의무자. 좀 미쳤어요. 등기 관리자. 등기 관리자는 뭐예요? 등기 관리자는 아마 소유와 관련돼서 이제 이렇게 적어놔도. 자, 그러면 봐봐요. 인감증명 관리자가 되는 의무자가 의무자죠. 의무자가 외도인 배수인. 관리자는 외수인이잖아. 그렇죠? 그럼 외도인의 인감증명 어울리죠. 외수인의 인감증명 어울려야 안 어울리죠.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근데 의무자가 제공해주는 거 서류 그렇게 연결을 해줘라. 자. 뭐라고 써놨어요? 주민등록번. 그 다음에 뭘까요?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자, 주소 증명 서류 정보. 그러면 주민등록 동서번이겠죠. 동서번. 자, 그러면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가 뭐예요? 주민등록번호는 뭐예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정보는 주소 증명 정보는 누구 거 정보예요? 관리자. 왜냐하면 장차 등기할 사람은 제공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봐봐요. 이제 기본인 사단과 관련돼서 자 봐봐요. 사항송의 계리서는 누구 거 제공할까요? 또 연결이 안 돼요. 모든 서류는 무슨 상을 할까요? 진정성. 그럼 사항송의 계리서는 그러면 등기 의무자 거 제공해주네. 의무자를 살짝 볼로 보잖아요. 등기 관리자는 상하지. 그래서 그것도 총회와 관련돼서 서류와 관련돼서도 간혹가다. 그러니까 자, 그럼 봐봐요. 이거 봐요. 상속등기 단독 공동. 그럼 의무자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인감증명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네.
자, 등기 필증은 따로 제공할 필요가 없네요. 그럼 당연히 이제 출제된 게 이 지문이야. 관공서는 거짓말해야 해. 안 하죠. 그럼 관공서 적당 등기시 등기 필증을 제공한다. X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혹시 총유가 나오면 서류와 관련돼서 등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항상 그러면 등기가 연결되고 항상 뭐부터 확인해라. 읽어봐요. 어디 문제야? 관리자. 이걸 확인. 근데 권리자 제공하는 것은 얘네들밖에 없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또 한번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판례를 한번 봅시다. 세 번째 판례. 법인은 사단이 교인 일부 교인의 교인을 탈퇴하여 교인의 교인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그 교인의 더 이상 종전교인 재산의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되고 종전교인 재산은 그 교인이 소속된 극에 담당된다가 단정교인의 총위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그러면 교인 재산은 거의 목사님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신분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공유합의 총유 비교 등간편 써놓고 그거는 이제 그거는 최소한 그 뒷장까지 딱 연결이 돼 있어.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거 딱 해놓고 그러면 그거를 해서 이제 그 핵심 문제 1번 답은 몇 번이 5분의 3 생각편잖아요. 그거는 몇 번이 5분의 2. 그러면 값을 뭐라고 읽어야 돼? 지분의 가반 건자, 어른 소수 지분 건자. 보고 가서 일일이 한번 따져보고 자, 오른쪽 2번에 가보죠.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공동소유 행간편 전화가요. 그러면 공동소유가 보여봤으니까 이 내용 중에는 뭐가 나올까요? 공유, 합유, 총유 내용이 전부 나와 있다. 그러면 거기 옆에다가 하나 써요. 자, 기출문제 392페이지 17번 문제 한번 보자. 17번 문제 이동. 자, 17번 한번 보죠. 392페이지 17번 문제. 자,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선생님과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자, 1번에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들어가 공유물이야 처분하지 못한다. 이야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2번.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 의가 보임전에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공유지분과는 본질적 부분에 침해한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물이 아까 이야기했죠. 특정 성균에게도 특정 성균. 자, 특약을 하면 특정 성균의 효력이 미쳐 안 미친다. 특약을 하게 돼. 자, 4번에 그러면 정답은 3번이고요. 과반수 지급권자 이거네요. 아까 과반수 지급권자는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배타 등산생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 주잖아요. 다른 소수 법원자의 사이에서도 보다 적법하다고. 그러니까 아까 그러면 A가 5분의 3, B가 뭐예요? B가 5분의 2, 그러면 이때는 5분의 3 지분의 과반수가 마음대로 처분한다. 그렇죠? 자, 5번.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 여기 소수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의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어서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초과해서는 할 수 없죠. 자, 자기 지분만큼만 할 수 있어. 정답 3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이론이 나오면 쉽지 않아. 오히려 사례 나오는 게 사례로 나오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면 공유 이론 하나 더 들어보자고. 자, 18번은 본인이 한번 들어봐요. 자, 이번 시간에 자, 됐어요? 네. 뭐 정답은 2번이죠. 자, 공유자의 전일이 임대인도 되고 공유물을 임대동을 하면 임대는 관리행위야. 보전행위가 아니라 관리행위야. 그러면 지분은
지분의 하반을 거죠. 그러면 공유물의 보전이익이다.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개의 특정 부동, 개별 채권자 같은 개의 특정 부동산에 대한 건자당. 건자당은 소유권이 아니죠. 그러면 그들에 해당하는 건자당을 중공유한다. 중공유 나왔죠. 자, 정답은 몇 번? 2번. 그런데 자, 공유 부동산에 대한 공유자의 1인의 단독명의로 원인 후에 소유권이 있다는 등기가 행해졌다면 단독명의로 됐어요. 다른 공유자는 등기명의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의 청구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 지분만큼 할 수 있다. 자, 4번에 가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한 경우, 자, 소수 지분권자는 가반 지분권자에게 읽어봐요. 그 다음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있다. 자, 그럼 봐봐요. 이런 거야. 자, 만약 그 사람이 5분의 3, 여기 봐봐요. 5분의 3을 가지고 있어. 자, 이런 거예요. 봐봐요. A가 5분의 3이야. 건물주예요. 둘다 건물주예요. B가 뭐예요? 5분의 2예요. 그럼 인도료가 60만 원이라고 생각해봐요. 60만 원. 자, 건물이 60만 원. 그럼 이 사람 5분의 3이니까 얼마인가요? 계산 좀 해봐요. 36. 여기는 5분의 2니까 34예요. 그럼 이 사람이 60만 원 다 받아올 수 없잖아. 그럼 이 지분만큼 뭐예요? 부담이득이거든. 그러면 이 34만 원을 누가 청구할 수 있냐? A한테 부담이득 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맞다? 있다. 이번에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 포기에 따른 물건 변동, 포기의 고사 표시가 가는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거래기 발사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포기는 등기해야 돼, 안 해? 해야죠. 그러면 정답은 2번. 이렇게. 자, 합의 문제. 최근에 합의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합의 문제. 자, 몇 페이지냐 하면 27번 문제로 가봐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합의인지 공인지를 생각하면서 나가야 돼. 자, 작년 기출 문제야.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합의자의 권리는 합의를 전부에 지친다. 합의는 저학자 행사하느라 총. 합의자의 저학자가 존속하거나 합의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합의자의 합의자 전면에 동의 없이 합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부동산에 합의 지분의 포기는 등기해야 돼. 해야죠. 그럼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벌어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그렇죠. 시험장하면 쉽지 않은 문제예요. 무슨 말씀이하셔야죠?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공이냐, 합의냐, 총이냐, 그걸 확인을 해 주셔야 돼. 자, 그럼 하나 더 풀어봅시다. 자, 그럼 29번 문제. 자, 됐어요? 자, 1번은 자, 민법상 공동소유 나와 있죠. 그럼 머릿속에 뭐가 있어? 공유, 합의, 점유. 1번의 키워드 공유자들이 기분을 교환하는 것은 지분의 처분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교환 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어때? X. 지분은 각자. 자, 2번은 공유야, 합의야? 공유되죠. 공유 지분의 포기 동안 포기는 등기해야 돼. 해야죠. 그럼 등기 없이도 계획이 발생한다. 등기하지 않아도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3번은 공유야, 합의야? 합의.
그럼 1위는 단독 합의제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제3자 유효하게 매도할 수 있다. 그렇죠? 합의 지분은 저는 동의. 4번의 합의문에 관해서 합의문입니다. 경유된 은인 무효 수익은 이전 등기를 말소를 구하는 선은 합의자가 각자가 할 수 있다. 제기할 수 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다? 4번 판례 진정의 증거고. 자, 그러면 법인 아닌 종중이 법인 아닌 종중 출전하여 그러면 소유물에 그러면 소유 토지 매매를 준비한 중개업자의 중개 수준을 지급하기라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총회문에 뭐라고 써놨어요? 관리처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례처했어요. 그러면 5번은 어디에도 자주 출제해요? 중개 성격.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근데 지난달 모의고사 이제 수강생들의 거의 피드백을 보니까 어때요? 기출문제에서 왜 출제를 안 했습니까? 불만 있는 사람이 3분이 계셔요. 어차피 그지.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몇 번이? 29번은 몇 번 지분이죠? 자, 3번이죠. 2번 봐봐요. 공유자의 일부가 공유 지분을 포기한 경우 찾았어요? 그럼 등기해야 돼, 안 해? 해야죠. 자, 그러면 거기 27번으로 다시 들어가요. 자, 1번은 합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아까 했던 거. 5번에 합의 지분에 포기가 보이죠. 포기는 등기 없이도 틀렸다는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맨날 그 문제가 그 문제예요. 그 문제가 그 문제예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제 기출문제 여러 번 풀어서 뭐 문제를 변형시킨 걸 풀어보자는 게 7, 8달의 계산문제라는 거예요. 계산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계속 풀어야 돼, 감각적으로 이래서. 근데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게 공동소에서 왜 이걸 확인을 안 해. 읽어봐요. 공유냐, 합의냐, 정의냐. 여기 읽어봐요. 공유 지분인지, 공유물인지를 또 생각하는. 실수를 제일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어떤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럼 이왕 온 김에 28번 하나 풀고 그러면 잠시 쉬었다 들어가요. 정답은 1번. 2번은 합의의 범위예요. 합의 지분은 접근할 수 없다. 비법인 사전은 단독 총무의 보전행위를 할 수 있다. 틀렸죠? 자, 그러면 단체성을 나타내 단독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상황성이 기리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4번에 합의 1인이 사망하면 사망했어요. 합의요. 그러면 상속이 돼야 안 돼? 안 돼. 특별한 사정 경우나 상속이 그 지분을 포괄 승계한다. 그때 X. 공유적 1인이 그 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읽어봐야 집중이 된다. 안 되죠. 집중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분할되면 2분의 1 분할 2분의 1만큼 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출제된다면 28번 형태 정도, 이번 28번 형태 정도가 출제사항이 되고요.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또 한번 풀어보죠. 26번 문제 풀어봐요. 됐어요? 네. 공유의 합의. 그러면 합의 그러면 생각이 나야 돼요. 정답은 3번. 합의자의 기인이 사망하면 여기 상승이 합의자의 지위를 선정하지 못한다. 정답은 3번. 자, 거기까지 하고.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이제 거의 한 문제 있어요. 전 시간에 한 문제. 그럼 두 문제가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과 관련돼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다음 시간에 용인물건. 용인물건에 이제 문제를 해야 되겠죠. 자, 좀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